지금은 마늘 전성시대입니다. 해양성 기후에서 잘 자라는 한지역 마늘인 육종마늘은 성장을 위한 기후 조건이 까다로워 우리나라에서는 서산과 태안을 중심으로 몇 군데에서만 재배되고 있습니다. 겨울이 한랭한 내륙과 중부지방에서 오랫동안 재배되어 오던 재래종 마늘인 육종마늘은 봄에 심어 가을에 거둬들이는 다른 작물들과는 달리 10월에 파종해 6월이 돼야 수확을 합니다. 한 해의 땀방울이 결실이 되어 연그는 5, 6월이 되면 토종 육종마늘의 주산지인 서산, 태안 일대는 마늘을 수확하는 농부들의 분주함으로 온통 축제처럼 술렁입니다. 기후가 온난하고 토양이 비옥한 서산은 일찍부터 농업이 발달해서 농경지의 면적이 전체 면적의 35%에 이릅니다. 특히 서산, 태안 육종마늘은 삼국시대부터 재배되며 그 명성을 떨쳤다는 기록이 있을 만큼 이 지방의 특산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월이 변해도 마늘은 여전히 손이 많이 가는 작물입니다. 이제 막 흙 속에서 나온 마늘을 한 알 한 알 털어내고 뿌리와 줄기를 맞춰 정리하는 것은 오롯이 농부들의 손을 거쳐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식생활과는 너무나 밀접한 관계에 있는 마늘. 우리 밥상 위의 효자 마늘에 대해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세요? 우리나라에서 재배되는 마늘은 크게 한지형 마늘과 난지형 마늘로 나뉩니다. 보통 논에서 재배되는 난지형 마늘은 겨울이 따뜻한 지방에서 주로 자라는데요. 제주도와 남해를 비롯한 우리나라 남쪽 지역에 주로 분포합니다. 생활 속에서 우리가 쉽게 접하는 난지형 마늘은 한 통에 10쪽에서 12쪽 정도가 들어가는 다쪽 마늘입니다. 벼를 베고 난 논에 심어 이모작으로 재배되는데요. 매운맛과 저장성은 약한 편이지만 논에서 재배하는 마늘은 경비가 적게 들고 대량 생산이 쉬워 수익성이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겨울이 추운 지방에서 자라는 한지역 마늘은 중부지방의 재배지역이 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난지역 마늘처럼 논에서 이모작으로 재배되는 경우가 많지만 한지역 마늘의 대표 산지인 서산, 태안 지역에서는 황토밭에서 재배되는 게 특징입니다. 3월에는 양파를 먹고 5, 6월에는 마늘을 먹으면 그 해의 나머지 기간 동안 병원에 갈 일이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육종마늘은 건강식품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마늘의 효능, 실험을 통해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마늘은 반마늘이라고도 불리는 서산, 태안 육종마늘과 논에서 재배되고 있는 국내산 마늘, 그리고 쪽수가 많고 알이 큰 스페인산 종자의 마늘과 중국산 마늘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 네 가지 마늘을 대상으로 유효 성분의 종류와 함유량을 측정해 보기로 했습니다. 인체에 유익한 영향을 미치는 마늘 속 성분은 마늘 특유의 매운 향 속에 들어있는 황화합물들입니다. 마늘의 독특하고 강한 냄새를 유발하는 성분은 바로 황화합물인데요. 마늘에 어떠한 황화합물이 들어있는지 정밀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료는 서산, 태안 육종마늘, 국내산 마늘, 스페인산 마늘, 중국산 마늘로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자, 황화합물을 추출하기 위해 먼저 마늘을 갑니다. 갈아놓은 마늘에 에탄올을 넣는데요. 이 에탄올은 휘발하는 성질을 가진 황화합물의 향기 성분을 날아가지 않게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뜻한 물 위에서 온도를 높여주면 마늘의 황화합물 성분을 더 많이 포집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은 황화합물의 성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성분인지, 그리고 양은 또 얼마나 되는지 GC-매스로 분석합니다. 분석 결과 휘발성 황화합물의 총 함량은 서산, 태안 육종마늘이 2200ppm으로 제일 높게 나타났는데요.
이는 스페인산 종자에 비해 2배가 넘는 양이었습니다. 마늘의 유효 성분인 황화합물 중 대표적인 알리신의 함량도 서산태안 육종 마늘이 월등히 높았는데요. 중국산 마늘의 2배가 넘는 양이었죠. 마늘의 여러 가지 양리 효능으로 알려진 물질이 바로 알리신인데요. 이러한 알리신은 매우 불안정해서 자발적으로 분해가 일어나 항화합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항화합물을 얼마나 마늘에 들어있는지 실험한 결과 서산태안 육종 마늘은 특징적으로 중국산이나 스페인산에 비하여 황화합물이 2배에서 10배까지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늘이 갖고 있는 양리 효능 중 대표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항암 효과는 국내외적으로 광범위하게 연구되고 있으며 그 효과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2002년 시사주간지 타임은 토마토, 녹차 등과 함께 마늘을 세계 10대 건강 장수식품으로 선정했습니다. 또 1999년 뉴욕타임즈는 마늘을 건강을 위한 천년의 최고 식물로 뽑기도 했죠.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 발표한 항암식품 피라미드에서도 전통적으로 뛰어난 항암식품으로 알려져 온 양배추, 콩 등을 제치고 마늘이 유일하게 피라미드 맨 윗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현존하는 식품 중 마늘은 항암 효능이 가장 좋은 것으로 입증된 식품입니다. 그렇다면 마늘의 항암 효능은 어느 정도일까요? 천연 물질 속에 있는 항암 성분을 규명하고 그 효능에 대한 연구로 국내외에서 주목받고 있는 동의대학교 한의대 생화학교실의 최영현 교수팀과 함께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예, 저희 센터에서는 그 마늘에 함유되어 있는 여러 가지 그 생리활성 물질 중에서도 특히 그 항암 효과 높은 물질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다양한 조건에서 자란 마늘들, 또 다양한 과정을 거쳐서 나온 마늘들을 상대로 또 다양한 종류의 유기용매 이런 것들로 해서 녹여 나오는 여러 가지 추출물 중에서 어떤 종류의 추출물들이 가장 그 항암 활성이 높은지 그런 데 관한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 연구를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거는 그 마늘 속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생리 활성 물질, 그 항암 물질로 예상이 되는 후보 물질들을 저희들이 확보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된 후보 물질 중에서 가장 항암 활성이 높다라고 예측이 되는 물질들을 또 저희들이 선별을 하죠. 선별을 해서 그 물질들이 어떤 그 화학적 조성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한쪽에서는 연구를 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그러한 그 항암 활성을 가지는 그 예비 물질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항암 효과를 나타내는지 그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실험을 위해서는 마늘의 전 처리를 통해 암세포에 작용하는 마늘 속 성분을 먼저 추출해내야 합니다. 추출한 성분은 다이알릴 트리설파이드와 다이설파이드로 황이 함유된 유기화합물인데요. 황이 2개 붙어있는 다이설파이드는 알리신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미리 배양해둔 실험에 사용할 암세포는 조혜진 씨와 같은 유형의 유방암 세포입니다. 여기에 마늘에서 추출한 황함유 유기화합물 성분을 주입했습니다. 세포 하나는 배양된 암세포 그대로 뒀고요. 다른 하나에는 마늘에서 추출한 알리신을 주입한 후 세포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세포가 가장 잘 자라는 조건인 온도 37도와 이산화탄소 농도 5%를 유지한 배양기에서 48시간을 배양했는데요. 황화합물인 알리신을 주입한 암세포는 과연 어떤 변화를 일으켰을까요? 이것은 정상적인 조건에서 자란 유방암 세포의 모습입니다. 세포들이 단단히 응집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암세포의 특징은 세포가 서로 응집하여 몸집을 부풀리고 주변의 세포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알리신을 투입한 암세포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세포 사이가 응집되지 않고 느슨하게 끊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암세포가 죽거나 더 이상 확장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어서 떨어져 나온 암세포의 모습도 보입니다. 주변으로 확장되어 가는 것이 암의 특징인데요. 그렇다면 암의 전이에 마늘이 미치는 영향은 어떤지 알아봤습니다. 정상적인 조건에서 자란 암세포와 알리신이 주입된 암세포의 DNA를 분석하기 위해 전기 영동 방법으로 세포 사이를 분리했습니다. 암세포의 전이를 쉽게 확인하는 방법은 세포 가운데를 사진처럼 갈라놓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암세포는 서로 붙으려는 성향이 있는데요. 48시간 후 정상적인 암세포는 갈라진 부위가 다시 붙었습니다. 그런데 알리신을 주입한 암세포는 놀랍게도 갈라진 그대로 있었습니다. 전이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뜻이지요.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체 내에서 아주 무한 분열하는 그런 세포죠. 그래서 항암 활성을 가진다 이러면 첫 번째 조건이 암세포의 증식을 막아줘야 돼요. 저희들이 그 마늘 추출물을 암세포에 처리했을 때 그 처리된 유방암세포가 세포 자살을 일으켰는지 안 일으켰는지 보기 위한 방법입니다. 정상적인 조건에서 자란 암세포는 한 400개 이상이 현미경에서 보는 한 시야에서 침륜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마늘에서 유래된 천연물이 추출된 조건에서는 한 200개 미만으로 암세포의 침륜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음을 저희들이 알 수 있어요. 이것들은 결국은 마늘에서 나온 생리활성 물질들이 암세포의 정식 억제뿐만 아니라 암세포의 다른 기관으로의 전이도 막아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직접적인 증거가 되겠습니다. 또 이와 연관된 유전자의 발현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또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늘에는 항암 효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조선시대 최고의 의약사로 꼽히는 동의보감에는 마늘이 오장육부를 튼튼하게 하고 풍증을 없애며 기를 원활하게 해 젊음을 오래가게 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마늘의 또 하나의 놀라운 효능은 노화를 막아주는 항산화 작용인데요. 세포의 산화는 노화를 유발하는 원인이 됩니다. 충남대학교 김미리 교수팀은 오랫동안 마늘의 항산화 작용에 대한 연구를 해왔는데요. 그 결과가 매우 흥미롭습니다. 저희 실험 모델은 알코올을 만성적으로 섭취시킨 후에 동물에서 내적으로 산화적인 손상을 유도하는 모델입니다. 알코올은 주로 위에서 흡수돼서 간에서 해독이 되지만 계속해서 알코올을 섭취할 경우에는 체내에 산화 물질이 많이 생깁니다. 특별히 활성산소가 많이 생김으로 인해서 간뿐 아니라 동물 조직의 여러 부분을 손상시키는데요. 이때 저희는 마늘을 투여하였을 때에 손상된 여러 가지 지표들이 원상으로 회복되는지를 보는 실험을 하였습니다. 알코올로 인한 산화 유발은 4주에 걸쳐 진행했습니다. 2마리의 흰 쥐에게는 지속적으로 알코올을 먹이고요. 1마리에게는 물만 먹였습니다. 이것은 쥐의 혈액세포를 형광현미경으로 본 모습입니다. 왼쪽은 알코올쥐의 DNA 핵이고 오른쪽은 정상쥐의 것인데요. 노화를 촉진시키는 활성산소가 DNA를 공격하면 핵이 갈라지면서 크고 작은 조각들이 생깁니다. 이것은 세포가 손상됐음을 의미하는데요. 손상된 세포는 다시 건강한 세포를 공격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산화작용으로 노화를 촉진시킵니다. 정상적인 DNA 핵은 동그란 모양을 띱니다. 마늘이 산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3마리의 쥐에 각각 먹이를 달리하여 실험해봤습니다. 1마리의 알코올 쥐에게는 먹이와 함께 계속해서 알코올을 먹이고요. 또 1마리의 알코올 쥐에게는 알코올과 함께 흑마늘을 먹였습니다. 마늘의 강한 자극을 완화시키기 위해 흑마늘을 사용하는데요. 분말을 만들어 체중 1kg당 100mg의 비율로 희석해 먹입니다. 나머지 1마리에게는 정상 식사와 함께 물만 먹였는데요. 이와 같은 식사 패턴을 7일간 유지한 후 혈액 속 세포의 산화 정도를 다시 한번 측정해 봤습니다. 실험 결과 정상 식사와 함께 알코올을 계속 섭취한 쥐의 혈액 세포는 여전히 산화가 진행되고 있었지만 알코올과 함께 정상 식사와 마늘을 섭취한 쥐는 산화됐던 세포가 정상 세포에 가까워진 모습이었습니다. 이는 알코올을 전혀 섭취하지 않고 물만 먹인 쥐와 비슷한 정도였죠. 흑마늘을 투여한 실험군에서 항산화 지표들이 향상이 된 것은 흑마늘 속에 들어있는 마늘 성분, 특별히 유황을 가지고 있는 성분이나 또는 흑마늘을 제조하는 과정 중에서 생성된 항산화 물질이 체내에 들어가서 항산화 지표를 높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코올을 투여한 군에서는 간에서 손상을 나타내는 지표들이 상승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에 비해서 마늘을 투여한 군은 정상군 수준으로 간 지표들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인체에 유익한 항암 성분과 항산화 성분 등 마늘의 유효 성분으로 밝혀진 황화합물이 밭에서 재배하는 마늘에 더 많이 들어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늘 재배에 알맞은 기후 조건도 중요하지만 마늘 속 황화합물의 함량을 높이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흙에 있었습니다. 모든 마늘은 유효 성분인 황화합물을 일정 부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산 태안 지역의 경우 마늘 파종 직전에 밭에 유황을 뿌려 토질의 유황 함유량을 높이기 때문에 여기서 재배된 마늘은 보통 마늘에 비해 7배까지 많은 황 함유량을 보입니다. 이는 서산 태안 육종 마늘을 기능성 마늘로 특화시키려는 계획을 세우고 오랫동안 연구와 실험을 걸쳐 토질에 적합한 유황의 비율을 알아낸 결과물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수확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 마늘 줄기에 유황 성분을 직접 뿌려줍니다. 이때쯤 줄기에 뿌린 양분은 고스란히 땅속의 마늘 알맹이 속으로 흡수돼 황화합물의 함량을 한층 높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유황이 꼭 써야 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미량 요소이기 때문에 유황을 써도 마늘은 되고 유황을 안 써도 마늘은 되고 하니까 굳이 유황을 넣으라고 해도 유황을 비싼 값으로 사다가 뿌리기도 어렵고 하니까 이제 안 넣는 걸로 이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알고 있는데 태안은 기능성 마늘로서 유황 마늘로서 한번 길러보자 이런 이제 의도를 가지고서 군에서 이제 과감하게 이제 지원을 해준단 말이에요. 지원을 해주니까 뿌리기 싫어도 할 수 없이 이제 뿌려야 되지. 유황하고 이제 다른 이제 친환경 자재하고를 이제 지원해 주니까. 그래서 태안군에 우리 회원들이 지금 한 800여 명이 되는데 800여 명의 회원들이 생산하는 마늘은 유황 마늘이다. 이렇게 이제 단정을 지을 수가 있는 거지. 유황은 다 들어있지만은 더 들어있다는 얘기지. 이곳은 충청남도 태안군에 위치한 안흥항입니다. 뛰어난 품질을 자랑하는 서산 태안 육종 마늘의 또 하나의 비밀이 바로 이곳에서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이른 아침부터 부지런한 농부들의 명랑한 웃음소리로 항구가 활기찹니다. 이분들을 따라가면 그 비밀을 만날 수가 있다고 하는군요. 함께 가볼까요? 서산 태안 육종 마늘의 또 하나의 특징은 마늘의 씨앗인 종고 단계에서부터 아주 특별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안흥항에서 100길로 30분을 달리면 닿게 되는 섬 가이도. 서산 태안 육종 마늘의 종고는 100% 이곳에서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 가이도가 서산 태안 마늘의 종고 생산 단지인 셈이죠. 이렇게 서산 태안 육종 마늘의 종고를 섬에서 재배하고 있는 이유는 외부로부터의 바이러스 침입이 거의 없고 외래종의 유입이 어려워 종자가 섞이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황화합물 외에도 서산 태안 육종 마늘에 유리당과 유기산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이유는 가이도의 기후 조건과 뛰어난 토질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제 여기가 이제 섬이기 때문에 이제 바닷바람이 항상 어디서 불든지 바닷바람이 이제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염분이 이제 날라 들어온단 말이에요. 날라 들어오고, 여기는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크는 건데거든요. 왜냐하면은 비닐 피복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바람이 세기 때문에 비닐 피복도 안 되고, 그래서 자연 상태, 옛날 우리나라 조상들이 심던 방법 그대로 심거든요. 그러면 이제 구가 커지든 못해요. 커지든 못한다는 것은 마늘의 조직이 큰 놈이나 적은 놈이나 그 조직 수는 같거든요. 그러면 작다고 하는 이야기는 조직이 치밀하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치밀하니까 이것이 이제 육지로 나가면은 조직이 이제 커져 가지고서 그렇게 잘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죠. 종고 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관리된 서산 태안 육종 마늘은 생산 농가의 농부들이 공동으로 수확해 육지로 운반한 후
골고루 분배해 파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종 마늘의 종구를 가득 실어 묵직해진 배가 육지를 향해 힘차게 출발합니다. (6월은) 서산태안 육종 마늘의 수매철입니다. 땅속에서 겨울을 넘기며 알이 찬 마늘은 보통 5월이면 수확하지만 토종 육종 마늘은 6월이 돼야 본격적인 수확에 들어갑니다. 수확한 마늘이 조합으로 속속 모이는 수매철도 이때부터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올해도 마늘 농사는 대풍입니다. 속이 꽉 찬 통마늘은 한 해 동안 정성 들인 농부들의 땀의 결실입니다. 최근 토종 육종 마늘의 대표 산지인 서산과 태안은 마늘 산업의 선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설비의 자동화를 통해 그동안 일일이 손으로 작업함으로써 시간과 인력이 많이 필요했던 흙을 떨어내는 작업과 쪼개지고 갈라져 상품이 될 수 없는 불량품 선별 작업, 그리고 크기와 무게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는 작업 등이 기계화됨으로써 인력과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은 것은 물론이고요. 등급별 상품 기준을 엄격하게 관리해 서산 태안 육종 마늘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한층 더 높였습니다. 산수양 출범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6월 19일 서산시와 태안군이 품질을 보증하는 새로운 마늘 브랜드가 시민들 앞에서 첫 선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지역명으로 불렸던 마늘이 고유한 이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서산 태안 지역에서 생산되는 마늘은 새롭게 지어진 고유 브랜드로 유통될 뿐만 아니라 품질도 동일한 기준으로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서산 육족, 태안 육족이라고 해가지고 양쪽 지역이 같은 지역인데 그렇게 서로가 우리끼리 더 좋다고 할 때보다는 산수양이라는 통합된 브랜드를 가지고 지금 현재 대도시 수도권에 양재, 물류, 농협, 그다음에 창동, 성남, 수원, 일산까지 나가고 있고 우선 그 선별을 집에서 안기 때문에 굉장히 간편하다. 그다음에 그 비규격품 쉽게 해서 벌어진 마늘이나 상처난 마늘 또 아주 적은 마늘도 우리 법인서 전부 수매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그 전체 평균을 했을 때 소득 면에서 굉장히 좋다. 뭐 그런 평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는 일본에서 한국 마늘을 관심 있게 봐온 일본 바이어들이 축제에 참가했습니다. 건강에 관한 관심과 마늘의 효능에 대한 연구 결과가 속속 발표되면서 마늘에 대한 관심은 한층 뜨거워졌습니다.甘みするのかな? 저걸 한번 잡숴보면甘みと酸っぱさが 새롭게 정비하고 있는 마늘 선진화 시스템에 일본 바이어들이 비상한 관심을 기울입니다. 선별, 포장, 選別書だけ乾燥させたりだったのでその成分表とか今出るんですか? 성분표 같은 거는 지금 가지고 계시죠? 네? 성분표. 그렇지. 네, それはあります. 깐깐하기로 이름나 있는 일본 바이어들도 서산 태안 육종 마늘에 깊은 관심을 보입니다. とにかく中国産を嫌がったために日本に入らない、日本が受け付けないと。で国産が高くなってると。で値段の差がもうすごくもうそれで探していたわけですよ。で韓国はだからもう韓国にニンニクあると思ったんですけど、そのなぜ韓国のニンニクが日本に入ってないのかなってことで、今回お伺いしたのが今回のあれですけど、한국인의 힘 김치. 갓 버무린 고소한 겉절이에서 감칠맛 나는 묵은지에 이르기까지 김치는 물론 각종 반찬에도 마늘은 빼놓을 수 없는 재료죠. 싱글족과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김치를 사 먹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시중에서 팔리고 있는 김치의 유통기한은 28일.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이 기간 동안 김치가 씌어지지 않고 갓 담은 상태로 보존된다면 김치의 상품 가치는 더 높아질 수 있겠죠. 그런데
마늘이 김치가 씌어지는 속도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김치의 씌어지는 속도 측정을 위해 먼저 시료로 사용할 김치를 담갔습니다. 김치에 미치는 마늘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마늘을 제외하고 김치에 필요한 다른 재료는 모두 동일한 조건으로 했습니다. 마늘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생산 소비되는 서산 태안 육종 마늘, 국내산 마늘, 스페인산 마늘, 중국산 마늘 등 총 4종류를 선정했습니다. 4가지 김치는 똑같은 소금으로 동일한 시간 동안 절였던 배추에 동시에 양념을 했으며 동일한 김치통에 넣어 보관하면서 씌어지는 속도의 차이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28일간 경과시킬 김치는 공기의 노출을 줄이기 위해 바로 검사할 김치와 따로 구분해서 포장했습니다. 김치는 배추, 무를 이용하여 만들어내는 우리나라 전통 발효식품입니다. 김치를 담궈 숙성하는 동안 일어나는 이화학적인 변화, 즉 김치가 씌어지는 과정은 젖산의 생성에 의한 산도의 증가입니다. 산 함량의 증가는 김치 숙성 중 가장 큰 성분 변화이므로 산도나 pH를 측정함으로써 김치의 숙성 정도, 즉 김치의 신 정도를 알아보겠습니다. 각 김치를 갈아 시료를 추출해 김치의 신맛에 영향을 미치는 pH와 산도를 초기 검사했습니다. 김치를 담은 직후에 실시한 검사에서는 4가지 종류의 김치 모두에서 pH와 산도의 함량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김치는 4도씨의 냉장고에 보관하며 총 28일간 일주일 간격으로 4번에 걸쳐 pH와 산도를 측정하게 되는데요. 이는 김치의 시중 유통기한이 28일간임을 감안한 기준입니다. 유통기한 중에는 맛이 변하지 않고 김치를 담갔을 때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상품으로서 유리한 조건이 됩니다. 김치는 2주 경과 후부터 뚜렷한 맛의 차이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김치 씌어지는 정도를 알려주는 pH와 산도 검사에서 눈에 띄는 차이를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pH는 용액 안의 수소이온 농도의 함량을 뜻하는데요. 신맛이 강할수록 pH 수치가 낮아집니다. 서산태안 육종 마늘은 pH 6인 처음 수치를 28일간 거의 일정하게 유지했습니다. 산도는 신맛의 지표가 되는데요. 서산태안 육종 마늘을 넣은 김치는 산도의 변화가 거의 없는 반면 다른 마늘의 경우에는 산도가 매우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거의 씌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험 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서산태안 육종 마늘이 다른 국내산, 중국산, 스페인산에 비해 김치 저장 중에 pH, 산도, 염도의 변화가 적고 김치가 씌어지는 대표적인 미생물인 젖산균의 변화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서산태안 육종 마늘이 다른 국내산, 중국산, 스페인산보다 덜 씌어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산 육종 마늘을 김치에 넣게 되면 마늘 특유의 항화합물의 항균 작용으로 인하여 부패 미생물의 성장을 억제하게 되고 김치 발효 중 마늘이 선택적으로 특정 유산균의 생장을 촉진하게 됩니다. 선택된 미생물은 유산균 발효를 거쳐 젖산을 생성하게 되고 김치 저장 중 산도, pH, 염도의 변화를 최소화하여 싱싱한 김치 맛을 오래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천의 얼굴을 가진 바다의 빛깔처럼 마늘은 천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식의 맛을 더하는 양념의 역할에서 영양분을 넘어선 여러 가지 기능까지. 마늘 냄새에 손사래를 치던 미국과 일본에서조차 제약회사를 세워 연구할 만큼 마늘은 기능성 식품 1위로 꼽힙니다. 그 옛날 세상을 호령했던 진시황이 찾던 불로초는 인삼이 아니라 어쩌면 마늘이 아니었을까요?